지난 4월 중순 한 술집에서 남녀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성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2주가 지났을 때쯤 남성은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남성은 흉기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에게는 이미 2번의 살인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지난 주말 가장 정말 많은 분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 김 기자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중순 동해의 한 거리를 지나던 남성은 우연히 마주친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고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낀 이들은 여성의 집에서 동거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나서 남성은 여성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를 해버렸는데요. 남성은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조사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자신의 이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서 살해를 했다. 그런데 죽여놓고 기억은 안 난다, 소장님. 네. 진짜 뭐 내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심을 뭐 수차례 긴 기간 동안 이 여성이 외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함부로 목숨을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단 한 번 범일 당일날 이 남성의 친구하고 이 여성하고 이제 셋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내 친구한테 들이댔어?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추궁하고 여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당장 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곧장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한 그 이유인데요. 백 변호사님. 정말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2번의 살인 행각을 벌인 사람이 아직도 버젓이 세상을 다니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경악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살인은 2001년에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받고 2009년 2월 가석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는데 재혼 이후에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 내연녀의 어머니를 또 무참히 살해를 하고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베트남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가 돼서 한국으로 추방이 된 건데 추방되고 한국 도착해서 지금 2년 만에 또다시 이번에도 잔혹하게 동거녀를 살해한 겁니다. 자, 저 표 다시 좀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자, 승현님. 네. 2001년 전 부인을 살해했는데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일단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 나온 거는 일단 외국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이 징역 8년밖에 안 됩니까? 2001년에는 지금보다는 형이 분명히 낮았을 것이고 저 남자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떤 부인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범행 동기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형태의 어떤 결론이 나와서 제가 저 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짧은 기간이고 8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14년 받았으면 도합 22년이에요. 그러면 20대부터 이런 행위를 저질렀고 지금 국내에 추방대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외국에서 형을 집행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국내 법원에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적어도 저렇게 2번의 살인이 있었으면 보안 처분의 형태로서 전자감독 장치 정도는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저게 추방해가 왔을 때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고 추방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왜 조금 확인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빈틈이었다면 반드시 채워서 절대로 이런 사건이 2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예? 이미 아휴.
이미 사건은 다 벌어져서 지금 상황은 종료됐는데 말이죠. 예?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소장님. 네. 조사를 해봤어요. 이 남성에 대해서. 네, PCL-R 검사라고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이제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불리는 검사죠. 지금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32점이 나왔어요. 근데 32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5점만 돼도 고위험군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검사인데 지금 32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대적으로 높은 검사는 결과는 유영철이 38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두순이나 강호순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악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27점, 29점 이렇게 나온 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2점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를 해하고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자, 모두 수법이 범행 수법이 비슷했어요. 보면. 뭐 방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 것이고 방금 우리 저 소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사이코패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는 자기의 조금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런 감정이 격해서 부인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그리고 동거녀까지 했는데 헤어지자 결혼을 반대한다 집에서 나가라 이런 어떤 단어의 격분에서 살인을 저지른 어떤 행동이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이자에 대한 재판부 판단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의 살인 정황인데 세 번째 또 살인을 저지르는데 왜 사형이 아니죠?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왜 내리는 거냐면 무기징역이라는 게 종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석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형 선고한다고 사형 집행 안 되지만 사형 선고를 하면 진짜 영구 격리입니다.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예. 근데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왜 무기징역만 선고가 된 것인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 오이균이라는 무기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89년에 노인 2명, 유아 1명을 살해했어요. 3명을 살해했습니다. 연쇄 살인마였는데 어린 나이, 초범 등등 뭐 이런 이유로 징역 15년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출소 후에 2년 만인 2007년도에 다방 종업원을 또 살해했습니다. 도합 4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지금 무기징역형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정말 사건 반장통해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점인데 도대체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저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한숨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의 사람이 또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게 과연 국민들의 법감정은 맞나요? 저는 정말 요즘엔 지금 이런 사건들 보면서 뭐 사형제도야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그런 의미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는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승 의원님 시간 문제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무기징역 나왔죠? 항소를 했습니다. 뭐 저는 검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소에서 검찰도 부대 항소 하셔가지고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됐으면 항소심에서 공소유지 잘해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다. 즉 이 1심이 결코 끝나는 게 아니라 2심에서 어떻게 형이 바뀔 수 있는지도 물론 어렵겠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공소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앗아간 자가 고작 8년형을 받고 살다가 나와서 다시 사회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그거 진짜 그 억울해서 그 이승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구천을 맴돌겠지 그거? 예? 아 저는 진짜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 이런 사건만 접하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